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수험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빠르게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 선생님.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인데, 저 지금 직장인이시고요. 선생님 강의를 보고 이렇게 적기 했습니다만 더 자세한 공부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예, 일단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블로그 게시글 중에 1기열차는 중앙영 단어 1800제와 암기와 그리고 수능 어휘 암기 그리고 EBS 로즈리 기초문법 그리고 2기열차에서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끝내고 천인문 기본편으로 구문 독해 들어가고 또 3기열차는 문법 이론은 추후에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자이스트 독해 같은 유형별 영어 독해 들어가고 난 후 어느 정도 자이스트 독해가 진행되면 4개월 차부터는 하루 문법 이론, 다음 날은 자이스토리 독해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하셔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부 계획입니다. 일반 전업 수험생이 아니라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나눠서 봤어요. 자, 여기서 중앙영문법 3800제 끝내고 이해독은 언제 하는지와 이해독 하면서 패스 시점 영문법은 언제 들어간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중앙영문법 3800제가 이해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해독이 끝나면은 이해독을 하실 때는 바로 이해독 들어가지고 틀린 문제 위주로만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필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풀면 또 틀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가끔씩 수험생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뭐 유튜브에서 절대 필기하지 마라. 다시 풀 때 깨끗하게 다시 풀어야 된다. 막 그런 유튜브를 보고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필기를 해주세요. 필기를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틀린 거 위주로 다시 빠르게 볼 수 있어요. 필기를 안 하면 전부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면요. 3800제 한번 1회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2회도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구분 독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스 실전 영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일단 보시면은 1개월차의 수능 어휘 보시면서 영어 기초 문법을 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차의 수능 어휘. 물론 이 계열차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빨리 끝내면 더 빨리 들어가는 거고요. 영어 기초 문법 문제제. 이게 3800제죠. 자, 그리고 구문 독해 들어간다 했는데, 이거 예전에 강의를 보셨구나. 제가 요거를 좀 수정해 드릴게요. 1개월 차에서는 수능 어휘를 보고, 그 다음에 뭐 기초 문법 본다고 할게요. 뭐 단 7시에 끝나는 생기초 문법, 제 거 완전 생기초 영문법 5시간짜리 그거 보시고 나서 이제 뭐 심우철 선생님, 뭐 생단기나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이나 이제 그런 기초 문법 인강을 보고 그 다음에 3800제까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문법이 끝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 계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단계라고 할게요. 왜냐면 계열은 이건 다 수험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 2단계에서는 다시 수능 어휘를 계속 봐야겠죠. 그 다음에 3800제를 이해도 끝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 독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인문 같은 구분 독해 들어가는 거죠. 각각 교재들 활용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계속 수능 어휘를 보면서 이제 구분 독해도 만약에 1회독 끝나고 나서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다 따로 옮겨 놔서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못 읽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법이나 문장 구조 분석이나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구문이 잘 안 잡혀 있거나 그런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또 비슷한 문장 나오면 또 해석을 못 합니다. 이렇게 국록회가 끝났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부 독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문법 이론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문법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초 문법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 독해까지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연습을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유형별 독해가 아니라 문법 이론 이렇게. 유형별 독해를 좀 어느 정도 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문법 이론과 이틀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는 크게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기초 문법 보고, 구문 독해 보고, 유형별 독해 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문법 이론을 넣어가지고 하루는 유형별 독해, 하루는 문법 이론. 크게 이런 방향으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좀 변경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찍은 동영상이고 최근에 찍은 동영상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그리고 천인문 기본편은 언제 들어간지도 궁금해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이해도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세요. 이게 기초문법에서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이해도 끝나고 나서 구문독해 들어가는 거죠. 구문독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법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문장이고 좋은 문장으로 좋은 구문으로 반복되는 천인문으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가 이제 이해독이 끝나면 이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제가 선생님의 여러 게시글이나 강의를 보니까 헷갈린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노베이스 상태이고 직장인데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하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노베이스면은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영어를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고, 근데 제가 동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델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노베이스 분들한테는. 왜냐면 노베이스 분들이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보통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나 영어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영어 한번 해보고 영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면은 공부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초반에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진짜 노베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짜준 커리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직장인 분들은 수험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는 좀 여유 있게 기간을 잡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 영어보다는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능성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노베이스면은 다른 과목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 영어를 좀 초반에 한번 집중해가지고 한번 영어를 약간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영어 초반에 집중하는 모델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공부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단기 합격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전업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1년에 붙는 건 쉽지가 않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직장인분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붙는 건 힘들고 한 2년 정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잡아야지 이게 아마 좀 어느 정도 기출이 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년에 이제 제대로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44법 참고하시면 되고 1년 6개에서 2년 정도 잡고 영어는 444법 참고 그리고 공무원 어휘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공무원 어휘는 왜 인강을 추천하면 만약에 어휘 교재를 본다고 하면 저는 수능 어휘는 경성식 수능 영단어 경성식 수능 영단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연상법이 있어요. 해마 연상법.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어원을 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노베이스 수험생들을 많이 관리해 보니까 그 연상법이 노베이스 수험생들한테 좀 많이 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성식 수능 영단어를 추천하는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그 연상법이 안 통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품사가 안 적혀 있어요. 품사가 안 적혀 있으니까 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무원 어휘는 저는 사전식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심우철 선생님 복화 EST 2.0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양도 적고 어원도 잘 나와 있고 연습법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식 교재를 좀 보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인강을 추천드려요. 인강을 추천하는 이유는 인강 안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어휘랑 생활영어를 동의어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강이 사전식 교재보다 더 나은 점은 뭐냐면요. 사전식 교재는 우리가 해독을 해야지 반복이 되는데 인강에서는 빠르게 강제로 여러 번 해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저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11개월까지는 1회독까지 그리고 여유있게 기간을 잡아야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실 분은 영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셨다면 이런 모델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이런 모델로 하셔도 좋고 만약에 가능성 보고 싶다. 그럼 저는 다른 과목을 좀 우선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유의할 점이
버티셔야 돼요. 이게 1년 할 때까지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럼 불안해가지고 좀만 잘 안 돼도 막 걱정하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1년 정도 잡고서 꾸준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이제 기출 해독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 지금 블로그 들어가시면 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스파 부평점 블로그에 제가 칼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 국가직 지방직 영어 독학 쿼리 제가 여기에 각 교재들이나 각 단계별로 영역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히 적어놓고 영상도 다 넣어놨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랑 약속해 줄 것은 1년까지는 아마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뭔가를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일단 버티시고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기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할게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